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대전 CBS 오후에 만나.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함께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란 책에서는 과거를 미래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이죠. 우리 국민들도 자주 독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자 민중운동인 3.1운동의 과거를 통해 내일의 평화, 화해의 물결을 만들어가길 원하는데요. 3.1운동 100주년 기획 인터뷰 오후에 만나 초대석, 오늘은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에 음악을 붙여 음악회를 기획하신 세종포스트의 이충건 편집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있는 언론사 세종포스트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충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오늘은 공연 기획자로도 저희들이 모셨어요. 예, 어떤 공연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름답네요. 예. 네, 시인 윤동주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요. 시인 윤동주의 시와 동시에 곡을 붙여서 연극과 무용이 융합된 그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연극과 10월 무용. 네. 예, 작년 10월 11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올리신 공연이에요. 제목은 윤동주인가요? 세종에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윤동주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연 가운데 좀 주목했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윤동주 시인을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좀 직접 기획하신 입장에서 소개하신다면요? 근데 그 이준익 감독이 만든 그 동주란 영화 보셨죠? 저 봤습니다. 네, 그 시인의 비극적 생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만주 이주민의 후손, 지금으로 치면 해외 동포로 태어나서 끝없이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평양에서 또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채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족 시인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이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간도 명동촌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그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시다시피 만주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네네.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고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서 예수 성교 누가복음이 만주에서 발행됐는데요. 아, 예. 근데 성경의 갓이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불린 것도 만주 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명동촌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학교를 짓고 개척한 마을이죠. 윤동주 시인이 이제 이곳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동주가 이제 북간도 명동촌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가 이 어린 시절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곳에서 신식학문을 가르치는 명동 소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동주에 나왔던 송몽규, 몽규 친구로 예, 나오죠. 그리고 작고하신 문익환 목사님 네. 등이 그 동기 동창입니다. 음흠. 또 일찍부터 그 민족 주체적인 교육 풍토에서 자란 거고요. 이후 그 만주 용정 은진중, 또 평양 숭실학교, 또 만주 광명중학교 등을 거쳤는데, 또 마지막에 또 연희 전문학교까지 서울에서 유학 생활했는데 모두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였잖아요.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낸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시인의 시집이 그 영화에는 나오는데 생전에는 나오질 못했어요. 네, 예.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만주에서 그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연희 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했잖아요. 그 졸업을 앞둔 1941년
시집을 내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흠. 이런 조언을 듣고서 이제 시집 출간을 미뤘거든요. 아, 네. 아시다시피 그 연희전문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일본으로 갔잖아요. 갔죠. 네. 그 도쿄 리쿄 대학에 다니다 또 운명적으로 또 교토 도시샤대로 옮겼는데 아하. 거기서 일본 경찰에 이제 1943년에 체포됐잖아요. 네네. 그 조선이 유학생 대상으로 그 조선 독립 선동했다는 그런 죄목을 적용됐는데 네. 그러다가 1945년 2월 16일 조국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음흠. 함께 수감됐던 그 송몽규의 진술 또 일본인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또 일제의 생체 실험과 그 윤동주의 죽음이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생전에 시집을 내지 못했다가 유고 시집을 그 강처중이라든지 그 서울대학교 후배 정병욱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모아놓은 음흠. 그 시편 편지로 받았던 그런 네. 시편들을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을 내게 됩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시가 이 시집에 많이 또 실려 있는데, 그리고 생전에는 또 시집이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뭐 3.1운동 기획 인터뷰로 좀 저희 100주년 맞아서 기획 인터뷰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태극기를 들고 직접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얘기를 좀 만나봤거든요. 아, 네. 그에 반해서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는 이 시를 써서 이 저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쓴 시기가 1934년 연말, 그러니까 만 17세 이른 때부터거든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43년 7월까지입니다. 대략 8년 반 정도죠. 근데 이 시기를 나누면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서울 시립대 교수를 지낸 그 권오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윤동주 시 기필 읽기의 저자이시거든요. 네. 그 분이 윤동주 시들이 그려낸 그 시대 인식을 중심으로 음흠. 그 시기를 4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윤동주가 이제 시를 습작하기 시작한 때가 1934년 12월부터인데 그때부터 평양 숭실학교에 전입해가지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동맹 자퇴를 해요.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1936년 3월 중순까지인데요. 네. 그 시대인식 같은 큰 문제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이때는 뭐 삶과 죽음 또 희생의 고귀함 같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또 둘째 시기는 매우 짧은 시기인데 평양 숭실학교 신사참배 강요 사건으로 이제 윤동주가 동맹 자퇴에 가담해요. 그래서 다시 북간도 용정 광명학교로 전입을 가거든요. 그게 이제 5개월간이죠, 이 시기가. 그때는 이제 제국주의 침탈의 모순, 또 식민지 백성으로서 느꼈던 불안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시에 많이 담겨 있고요. 그 시대 인식이 아주 선명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시기는 또 시대 인식을 애써 좀 회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가장 긴 시기인데 만주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고 다시 그 서울 연희전문학교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거의 4년이 이 시기에 해당해요. 네. 윤동주가 이 시기에 많은 동시를 남겼거든요. 네네. 동시를 쓰셨다는 건 이제 아이들이 보는 시인가요? 어떤 그렇습니다. 시인가요? 예. 참 맑고 순수하죠. 근데 이제 그 시대 인식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동시를 많이 쓴 것 아닌가. 이게 표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그렇죠. 거군요. 아무래도 시대 인식과는 비교적 무관한 형태니까요. 동시가. 네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기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활하는 시기. 이때는 이제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서 아울러 자기 의식의 분열을 드러내는 시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네. 후대에 이르러서 이제 더 넓고 깊게 주목을 받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뭐 참회록이라든지 또 다른 고향, 십자가, 서시 같은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암송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를 이제 쓰셨는데 여러 시가 있습니다만 오늘 좀 하나의 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예, 제가 좀 우리 대표님께 골라주십사 했는데 어떤 시를 좀 골라오셨는지. 네.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아나운서님께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려 볼게요. 이 시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자신의 그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 순례자의 길, 네네.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자신의 마음. 네, 그런 마음가짐이 담겨 있는 시거든요. 그렇군요.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연도까지 제가 읽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거 1941년 5월 31일 날 쓴 시인데요. 썼다. 아유, 죄송합니다. 참, 십자가라는 예. 시였어요. 예.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음. 그 윤동주가 아니면 어떤 누가 감히 이런 표현을 네. 쓸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인데요. 스스로가 이제 그 길을 가리라는 것을 짐작했기에 그런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윤동주의 죽음 또 고난당했다. 6개월 네. 후에 대한민국이 또 해방된 게 이 시인의 희생 때문 아닌지 뭐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죽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민족시인, 민중시인, 우리 윤동주에 대한 얘기, 또 기획 공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있는데, 공연 얘기도 좀 해볼게요. 2017년도가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100주년이어서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셨다면요? 네. 그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의 존호를 딴 도시잖아요. 그 한글이 도시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윤동주는 시인들이 뽑은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종에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윤동주라는 제목의 음악회를 기획하게 된 건데요. 네. 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지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첫 해가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윤동주, 다시 태어남을 강조한 겁니다. 네. 마치 그 네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말이죠. 다시 태어난 윤동주를 만나는 그런 공연인데 어떤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 윤동주의 친구로 분장한 파페라 가수가 나와서 백합을 윤동주의 책상에 올려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행복도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또 소프라노 신민정, 바리톤 양진원, 그 대전에 유명한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대전 시민천문대 어린이 합창단이 윤동주의 시를 이제 노래로 불렀죠. 또 곳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우와 연극, 무용 등을 융합해서 이제 감동을 배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제 가사가 되는 거고 곡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작업은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작곡가 일지라는 작곡가와 편곡을 많이 했던 김혜라라는 그 편곡 작곡가죠. 네네. 그분한테 좀 편곡을 의뢰해가지고 예, 예. 그 김혜라 씨한테 편곡을 의뢰한 이유가 약간 좀 대중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좀 불려지기 예, 위해서. 그 드라마 OST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 윤동주 시를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분들,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떤 시들이 좀 비중 있게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권오만 교수님이라든지 윤동주 연구가들과 좀 논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를 곡으로 우리가 쓸 만들 것인가. 것이냐. 예, 좀 대중성 있으면서 깊은 울림이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고른 것이 서시, 뭐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별에는 밤, 흐르는 거리 이렇게 5곡이 가곡이고요. 또 윤동주가 동시를 아까 많이 썼다고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하셨죠? 예. 조개 껍데기, 고추밭, 뭐 기왓장 내외, 편지, 햇빛바람, 오줌 싸개 지도, 참새 이렇게 모두 12곡을 선보였죠. 아, 참 제목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런 곡들이 이제 다뤄졌는데 우리 저 편집국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윤동주로 분장한 바리톤이 무대에 올라서 부른 서시, 서시. 모든 국민이 다 암송을 하는 시인데요. 네. 그리고 또 흐르는 거리, 아하. 인류의 또 타인에 대한 사랑,
기독교 정신이 많이 배어 있는 시예요. 그렇군요. 네. 두 시를 또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윤동주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꽂힌 게 언제세요? 우리 현직국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하게 되셨어요? 윤동주는 뭐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죠. 그런데 어. 저도 이제 윤동주가 동시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동시도 이렇게 많이 네, 썼구나. 그리고 예. 공연 전에는 또 세종 시민들, 근데 대전 시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희 회사까지 BRT를 타시고. 아. 그래서 그 윤동주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윤동주의 삶과 생애 그리고 윤동주의 아하. 시작품을 또 돌아보는 그런 거고. 그렇군요. 또 예전에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활약했던 진호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계세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지금도 그 여러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의 이제 음악 학교를 세우는 일을 네.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는 좀 미니 콘서트를 하셨어요. 아하. 그 즉흥곡으로 또 서시를 또 불러주셨는데 서시를 이 곡하고는 좀 다른 곡입니다. 다른 곡입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감동을 줬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공연도 기획을 하셨는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좀 이 어떤 녹음된 곡을 들려드리면 좋은데 여기 이제 뭐 전문 녹음은 아니고 공연 현장에서 이게 지금 녹음된 거죠? 네, 국장님? 맞습니다. 예, 예. 예. 당일에 이제 공연되는 날에 이제 녹음이 된 건데 좀 깨끗하지 못한 좀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신 두 곡을 저희들이 이제 골랐거든요. 서시 그리고 흐르는 거리. 네. 예, 이렇게 두 곡인데 이 두 곡을 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수 치는 게 조금 빠졌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특히 어린이 합창단 율동과 함께 그 음. 맑은 영혼을 드러내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별의 는 밤을 했는데 네. 그 별의 는 밤 공연에는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그 윤동주의 좀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극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거든요. 그래서 연극 배우를 섭외를 해서 네. 그 죄수복을 입고 등장해요 중간에. 윤동주처럼 이제 하는 그래서 거군요. 거기 시를 보면 뭐 폐, 경, 옥, 부르는 부분이 뭐 있죠. 이런 이국적인 소녀들과 네. 뭐 프란시스 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노래로 부르기가 어렵죠. 가사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맞네요. 작곡은 돼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반주로만 넣고 연극 배우가 낭송하듯이 내레이션으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배우가. 네네. 그러면 소프라노가 받아서 그리고 어머니는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별에는 밤 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또 사실 낭독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이제 구성을 좀 해서 좀 네. 감동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예. 그 별에는 밤이 원래 그 작곡한 곡 길이가 9분이 넘어요.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그것을 한 7분대로 줄이고 그렇게 또 선보인. 네. 공연도 정말 실제로 봤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요. 대전 CBS 오후의 만남,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으로 3.1운동 100주년 기획 인터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에 또 곡을 붙여서 음악회를 기획하신 세종포스트 이충건 편집국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자,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올해 또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있었는데 올해에 특별히 우리 민족시인 윤동주의 저항정신, 저항시를 통해서 3.1의 정신을 좀 되새겨봤으면 하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기독교 정신이죠. 네. 윤동주는 무엇보다 이제 기독교 시인인데요. 그 종말론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 윤동주의 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적 힘은 그 일제의 천황 숭배 사상이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네. 그 민족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시대의 그 기독교 사상인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평양 숭실학교의 동맹 자퇴 사건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당시에 그 선교사로 오셨던 그 맥퀸 교장 선생님인가요? 네. 그분도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그 저항해서 다 동맹 자퇴를 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흐르는 거리를 이제 들으셨는데 예. 그걸 예로 들면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 휘장에 금 단추를 끼얹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림.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 마지막에 내림이라는 말은 그 종말론의 재림신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랑하는 동무의 편지를 가지고 오는 배달부를 기다리고 또 그가 나타나는 것을 내림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 정신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일제의 압제의 어둠을 걷어내고 안개가 흐르는 그 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조국의 강복이거든요. 그것이 네. 예. 그것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윤동주 시인은 기다렸을 텐데 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시가 이렇게 남아서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또 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조국의 광복을 이제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랑이라는 키워드도 사실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 말고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 선보였던 곡이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거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에 쓴 5편의 시 중 하나예요. 네. 이 시를 편지와 함께 서울에 있는 그 친구 강처중이라는 친구에 보냅니다. 네. 근데 그 강처중이 이 시들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들이 빛을 보게 된 시집이 거죠.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1942년 5월 12일에 쓴 건데 정확하게 날짜가 표시된 되지 않은 시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날짜가 표시된 시고요. 흐르는 거리는. 네. 그 시 앞부분을 보면 그 도시의 안개 짙은 거리를 전차와 자동차 같은 바퀴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퀴들을 굴리고 타고 또 밀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인이 아니죠. 일본인들이죠. 예. 일본 유학 시절에 쓴 거니까. 그래서 윤동주는 그 전차와 자동차에 실린 사람들을 보면서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을 싣고서 바퀴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잠긴 거리를 흘러가는 사람들, 즉 그 일본인들조차 그 제국주의에 희생된 조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인과 다르지 않은 가련한 존재로 윤동주는 본 거죠. 역사의 희생자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이 시를 썼을 때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세계 대전에 참전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아주 모진 바람이 불어댔던 시국인데 윤동주는 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또 그런 전쟁과 무관한 일반적인 일본인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거죠. 바로 셋째 연에 등장하는 배달부 같은 금단추를 끼고 금의장을 두르고 그런 배달부 같은 사람에게 느꼈던 그런 마음이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시워드를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또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3.1운동의 저항 정신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억해보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좀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런 또 좋은 공연 기획하신 입장에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윤동주와 그 소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죠. 그 고 문익환 목사께서 윤동주는 그 죽음을 맞았던 자리에서조차 일본인들을 증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남기셨거든요. 네. 아까 흐르는 거리 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또 안중근 이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기 시작한 그 임시정부, 올해는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대한국인이라는 휘호를 유지처럼 남기셨잖아요. 그분의 철학이 조명받는 것이 단순한 저항과 투쟁이 아니라 세계인 누구나와 더불어 평등하고 화해로운 큰 한국인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인데 윤동주 시인의 그 이상향, 흐르는 거리에서 말했던 그 인류의 사랑,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맥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그렇죠. 조선, 그러니까 민족뿐만 아니라 예.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게 아닌가, 또 이런 해석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민족시인 윤동주에 대한 얘기, 특별히 좀 기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윤동주 음악회가 이제 지난해 열렸는데 네. 올해 뭐 열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올해가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3.1운동 100주년이어서 100주년이죠. 네. 예. 그래서 3.1운동 100주년과 임정수립 100주년, 우리가 단순히 그 일제 저항한 것을 넘어서 안중근 이사의 그 대한국인이라는 철학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 세계를 포용하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서 3.1운동 100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음악회를 또 더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네네.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세종에서 또 한 차례 더 공연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정해진 일정은 있으시고요? 아직 일정은 잡지 없고. 못했습니다. 예. 예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네. 대전에서도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기획하신 공연이에요. 윤동주라는 공연을 또 소개해 주시고 특별히 시인 윤동주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으로 좀 소개하신 적은 없으시죠? 어떠세요? 오늘 처음이고요. 아까 음원이 있었으면 예. 더 아름다운 그 선율을 곡을, 들려드렸을 텐데 예. 그 저희들이 그 관객석 맨 뒤쪽에서 영상 카메라로 이게 찍으신 잡을 거죠. 때 맞아요. 그 들어있는 것을 이제 이쪽에서 음을 추출해서 들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 더 많은 분들과 예. 이 곡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네. 저는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드리고 혹시 뭐 음반으로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참외록이라는 시는 너무 슬퍼서 그 도저히 음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작곡가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구나. 네. 그 십자가란 노래라든지 동시 몇 편을 좀 더 추가로 작곡을 하고 아하.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무용과 그 연극이 융복합된 공연으로 아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설이 있는
해설이 그리고 있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말씀해 주실 분들이 와서 기독교 정신과 민족신 윤동주 아,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설하면서 음악회를 하면 전해줄 수 있는. 더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때 공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요. 좀 더 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할 네. 수 있는 네. 방법. 좀 공연이 좀 발전이 되겠네요. 예, 네, 저희들도 계속 진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면서 오늘 참 좋은 공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서시 흐르는 거리 이렇게 두 곡을 좀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곡을 좀 더 듣고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떤 곡을 소개하시겠어요? 대전 시민 천문대 어린이 합창단 그 여자 친구들 2명인데요. 조개 껍데기라는 시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 네. 그것이 마치 그 자신이 태어난 북간도 짝 잃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남쪽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동시입니다. 동시를 이제 네. 곡을 붙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연에서 직접 연주됐던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들어주세요. 조개 껍데기 전해드리고 우리 이춘건 편집국장님은 보내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